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자, 지금 수업을 하고 풀어보기 이제 끝나면은요. 자, 일단 우리 자바 여태까지 했던 거 있죠? 자, 이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를 1, 2 나눈다라고 할 때 자바 1이 이제 끝난 거고요.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일단 풀어보기 4번이 지금 마지막 예제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맵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에는 좀 복잡했어요. 뭐가 복잡했냐면은, 자, 파일문을 통해서, 자, 평균을, 그 합계를 낸다라든지, 뭐 그런 일을 할 때, 자, 키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키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더레이터라는 것도 사용을 했고, 자, 그래서 다소 약간 좀 복잡한 모양을 좀 띄우고 있는데요. 자, 어레이 리스트는 좀 다르죠? 키값이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좀 달리해서 새로 클래스를 만들게요. 이거는 그냥 테스트 3. 자, 맵을 보기 전에 우리 학습 예제에서 맨 위에 있었었죠? 자,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예제를 좀 풀어봤고, 자, 이제, 이거. 예, 풀어보기 4번 마지막 예제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1 equal new array 리스트 스트링. 자, 아까 우리 자, 일단 임포트부터 하고요. 자, 지금도 임포트 그냥 뭐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뭐 나은 방법이다, 저게 나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별을 하게 되면은 자, 똑같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되니까 별을 처리하는 게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자, 아까 우리 그 해시맵 같은 경우에도 자, 보면은 맵 바로 뒤에 스트링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 우리 키에 대한 타입과 밸류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었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자, 가로 안에 뭔가를 클래스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뭔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죠. 데이터 타입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자, 데이터 타입. 자, 우리 쌍따옴표로 숫자인데 쌍따옴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점. 자, 숫자 1은 제가 뺐어요. 리스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리스트로. 자, 리스트 점 add. 자, 숫자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add 60. 리스트 add 리스트 점 add 70. 자, 지금 우리가 그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숫자는 원래 당연히 쌍따옴표가 없는 게 편하죠. 편하기는 한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연동을 통해서 숫자가 아니라 숫자 얘기가 넘어오는데 타입이 스트링으로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총점과 평균을 얻으려면 합계 얻어야 되겠죠? 자, 반복문을 통해서 합계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변수 sum이라는 변수를 세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은 화일문이에요.
포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문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좀 더 낫죠. 나은 방법이죠. 자, 키값이 우리 자, 리스트 같은 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죠. 영어, 국어, 수학, 규칙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숫자로 되어 있어야 좋은데, 자, 우리 리스트는 숫자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키값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자리 번호가 0번부터이기 때문에, 자, 인티저 0번, 자, 그리고, 자, 데이터가 3개 있죠. 일단 여기 설정은 3개. 자, 그렇다면은 3개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이즈. 자, 리스트.사이즈. 자, 그래서 리스트.사이즈를 세팅을 끝값으로 하게 되면은, 자, 0번부터 자, 요 범위까지 자리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get을 통해서 갖고 올 수가 있죠. 데이터 갖고 오는 거는 get을 통해서 갖고 올 수가 있고 list.get. 자, 그리고 자리 번호는 0번부터이기 때문에 포문에 쓰인 i라는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고, 자, i라는 변수. 자, 그리고 합계를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요. sum 플러스 이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류난. 자, 왜 그러냐면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거를 변환시켜야 되죠. 자, 변환시켜야 되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바로 쓰도록 할게요. 형변환하는 건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는 수치 타입인데 수치 형태는 수치인데 자, 타입만 인티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티저 점 pass int. 파즈 인티저라는 메소드를 통해 자, 형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스트링 타입을 자, 인티저 타입으로 변형을 시키는 자, 변형을 시키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형변환이죠. 자, 이렇게 형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이퀄이 적용이 돼서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sum이라는 변수에는 누적된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결국에 자, 그리고 평균 계산을 해서 출력해 주면 되겠죠. average equal 자, sum 슬러시 list.size.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얻었고 변수 그 다음에 평균도 얻었어요. 자, 출력을 하면 되겠죠. system.out.println 총점 그리고 평균. 자, 복사 좀 해서 자, 시스템아웃 프린tln을 좀 복사했어요. 또 평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맞췄고요. 자, 결과까지 보시면은 자,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작성을 해서 결과를 보세요. 아, 됐나요?
자, 리스트와 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자, 전에도 얘기해드린 것처럼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들이죠. 중요한 내용들을 나중에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은 안 배우죠. 예, 한 다음 달, 예, 3월 달, 3월 달 말미쯤 중순 이후에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자,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맵과 리스트가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또 익히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우리 다 화면에 있는 거 다 해봤고요. 위에 풀어보기 3번은 안 했는데, 자, 뭐 해보셔도 되는데, 예,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서 해봐도 되지만 지나가도 돼요. 자, 그래서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 예제가 더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원래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리스트와 맵이 어떻게 쓰이나 실전에서. 자,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야 좀 더 정확한 거,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면 그게 정확한 거죠. 자, 하지만 연동하지 않더라도 잠시 어떻게 쓰이는지 자,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 아무거나 한번 꺼내 보시고요. 새 거. 자, 테스트 4. 아까 뭐 게시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맵을 통해서. 자, 만약에 데이터가 게시판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또는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요. 자, 맵이랑 리스트에 어떻게 쌓이냐 하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자, 일단 맵을 작성해 볼게요. 그냥 뭐 쓰죠. 예. 자, 맵, 자, 스트링, 쉼표 스트링. 다 스트링이에요. 데이터 값들은. 우리가 뭐 인티저도 여기다 넣기도 하고 했는데 보통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이럴 경우에는요. 무조건 다 스트링입니다. 키값이죠? 키값이 인티저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스트안이라고 인티저도 한번 해보고 아까 했었는데 다 웬만하면 다 데이터 값도 다 스트링이야. 숫자가 넘어오더라도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옵니다. 맵 그리고요. 맵 1, 맵 1, 맵이라고 하죠. equal new 해쉬맵 스트링 쉼표 스트링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한데 그래도 나중에 결국에는 하기는 해야 돼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프레임워크와 연동을 해서는 지금 해야 하는 그 하려고 하는 작업을 결국에는 해야 하는데 뭐 처음 등장을 한 거고요. 자, 나중에 프레임워크 할 때 좀 더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지금은 맛보기 자, 임포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맵 이제 임포트 작업 해주시고 util 바로 뒤에는 별을 좀 찍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한번 집어넣도록 해볼게요. 자,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죠. map.put 가로 열고 자, 데이터 설정을 하겠는데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 키값은요. 거의 타이틀이에요. 자, 게시판의 제목은요. 자,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또는 서브젝트, 근데 타이틀로 많이 해요. 그래서 타이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은 뭐 아무거나 넣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거는 게시판의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건 게시판의 이름이고, 자, 타이틀, 즉 제목이죠. 제목으로 뭐 저렇게 넣어놨다라고 하고, 풋, 또 패스워드도 있겠죠. 패스워드 1234. 또 사람 이름 map.put. 자, 글쓴이죠. 글쓴이. 홍길동. 또 내용. 자, 네 가지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map.put. 내용. 자, 내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값을 세팅을 할 때, 키값을 세팅할 때 컨텐트로 해요. 다른 거로 코멘트라든지 컨텐트라든지 뭐 내용도 뭐라고 이렇게 있겠죠. 데이터가 지금 자, 데이터가 출력을 위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데이터를 출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목록 출력을 위해서 리스트 생각을 하세요. 리스트. 자, 게시판 목록 있죠? 목록 출력을 위해서 목록으로는 내용이 없죠. 자, 이거는 좀 지울게요. 우리 세 가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출력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목록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게시물을 목록이잖아요. 예, 뭐 여러 개의 게시물 출력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쓴 것이고, 이건 목록으로 친다라면 한 줄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게시판 목록을 잘 생각을 해서 목록 보면은 제목 있고 이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10개씩 나오잖아요. 10개씩. 그쵸? 하나의 목록에 10개씩 출력이 돼요. 그럼 이게 한 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줄은 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화면 출력을 위해서 넘어오는데 자, 목록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맵에다 담아서 넘기는 게 맞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맵에다 담습니다. 맵에다 담아서 자바로 데이터를 던져요. 데이터를 던지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서 넘어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목록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목록이 여러 개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다른 목록들은 어떻게 넘어오느냐? 맵이 더 있는가? 물론 더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따로따로 낱개로 탁탁탁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 구조에 담아서 던집니다. 즉 이렇게 해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리스트 하고 맵 쓰시고요. 자, 그리고 리스트 자, 이퀄 한번 써보세요. new array list 가로 열고 맵. 자, 맵을 만들어요. 그 맵이 아니라 리스트를 만들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 아까 우리 테스트할 때는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담았잖아요. 그쵸? 리스트에다 데이터 담았습니다. 실제 코딩에서는요,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담지 않습니다. 자, 리스트는 좀 더 중요한 용도로 쓰여요. 자, 리스트에다 뭐를 담냐면요, 맵 자체를 담아요. 맵을 담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자, 리스트.add 가로 열고 맵. 자, 리스트 안에다가 맵을 담아요. 자, 리스트 안에다가 맵을 담고요. 맵은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add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 리스트 안에 맵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의 숫자를 지금 여기는 우리 학습하는 얘기 때문에 뭐 합계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맵을 담아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맵이 담겨요. 맵. 자, 그래서 맵이 담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데이터도 있겠죠. 그 다음 데이터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자, 맵. 자, 이거 복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자, 그 다음에 map.put 열고 자, 이거는 복사할게요. 위에 map.put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지금 2번 활용이 됐는데요. 자, 한 번 활용이 될 때마다 리스트에다 다 담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담아요. 이렇게. 자,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system.out.println. 자, 보시면은 게시물이 지금 2개 있는 거예요. 게시물이 2개가 있는데 2개의 게시물이 모두 다 예, 맵 처리가 되어 있죠. 각각 맵 처리가 되어 있고 각각의 게시물은 맵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맵 자체가 리스트에 지금 담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바로 예, 뭔가 이런 데이터들을 줄 때는 자, 보시면 리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던진다라는 거죠. 자, 리스트를 출력해 볼게요. 리스트. 자, 리스트 작성하신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리스트죠. 자, 리스트 안에 자, 이 꺽쇠가 의미하는 건 리스트예요. 리스트 공간. 자, 리스트 공간 안에 대가로죠. 우리가 보기엔 대가로 안에 중가로, 물결 가로는 중가로고 중가로가 2개가 있어요. 자, 이게 맵이에요. 자, 리스트 안에 맵이 2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한 덩어리를 예, 자바로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자, 맵으로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로 던집니다. 자바로 던지면 자바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풀어서 화면으로 쏩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스프링이나 프레임워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지는 않죠.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풀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넘어왔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란 패스워드가 1234인데 뭐 다른 형태로 뭐 출력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예, 변형을 시켜야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풀어서 출력을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하신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자,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자바 1이 끝났어요. 자바 1이 끝났고요. 아마 이제 특히 수업을 예, 꾸준하게 듣지 않은 분들은 약간 좀 찝찝할 수 있어요. 아직 뭐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어떤 분들은 진도가 생각보다 늦게 나갔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은 8명 밖에 안 들어왔네. 어머나. 나머지 10명 어디 간 거야? 음. 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자, MySQL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자, 우리 자바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뭐, 한 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매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요소만 그냥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자, 클래스 안에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자바 우리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자, 변수의 종류를 먼저 봤어요. 연산자도 봤지만, 자, 5강 변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 자, 변수의 종류는 타입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종류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자료형이라고 변수의 타입이 먼저 나옵니다. 자, 타입 보면은 정수형 있고 실수형 있고 문자형 있고 논리형 있었잖아요. 자, 요 내용 중요해요. 자, 처음에는 외워지진 않았겠지만 우리 이제 몇 번 수업이 좀 일수가 많아졌죠. 자,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암기가 아니죠. 이제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잠시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이 순서는 알아야죠. 정수 타입 같은 경우에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거기도 정수 타입이 있고 실수 타입이 있어요. 근데 용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배우고 이거 하고 막 그러면은 용어가 서로 헷갈립니다. 자, 하여튼 보시면은 바이트, 숏, 자, 그 다음에 인티저, 롱. 자, 이러한 크기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익히셔야 되겠고요. 실수형도 마찬가지죠. 플롯하고 더블이 있는데 크기, 물론 이제 더블을 많이 쓰죠. 압도적으로. 정수 타입도 인티저 쓰죠. 롱 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자, 물론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리고 숏과 바이트는 거의 쓰지 않죠. 하지만 이 순서 알아야 되겠고요. 자, 크기. 모대우죠. 크기를 어떻게 외워요? 모대우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어디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하지만 대략은 알고 있어야죠. 대략. 특히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27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정도는 어디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고요. 바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127이에요. 아,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플러스 127. 이 플러스 127,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0이 0까지 포함하면은 개수상으로 128개예요. 0까지 포함해서. 음수는 이제 1부터 120,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양수는 0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개수로는 128개 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트는 자 127, 자 양수값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숏 같은 경우에 32,000 정도, 인티저는 이거 21억쯤 돼요. 자, 그리고 롱은 셀 수 없죠. 이 경쯤 될 것 같은데 쭉 세보면은 엄청난 큰 숫자.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었죠. 자, 뭐냐면 롱 타입을 선언할 때가 문제죠. 롱 타입. n이라고 할게요. n equal. 자, 롱 타입. 자, 숫자죠. 숫자를 롱 타입으로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거는 롱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L이라는 알파벳을 꼭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L이라는 알파벳을 붙여주지 않으면은 롱 타입으로 아무리 앞에 해봤자 롱 타입으로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좀 길게 해봐서 22억. 좀 더 넣어봤어요. 굉장히 길게 놨는데요. 자, 어쨌든 자, 맨 뒤에 대문자 L이라는 게 롱 타입에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었죠. 자, 플롯 같은 경우에 더블은 자연스러운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뭐 물론 이제 크기도 플롯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 아래 대략 7개의 유효 숫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수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쓰진 않는데. 자,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롱 타입과 비슷하죠. 자, 플롯 같은 경우에도 0.123456. 자, 근데 쭉 중요한 거는 끝에 자, F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롱 타입에는 맨 뒤에 L이 붙고요. 플롯은 맨 뒤에 F가 붙습니다. 대소문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소문자로 해도 되고요. 하지만 소문자로 하게 되면 숫자 1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자, 대문자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F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헷갈릴 일이 없죠. 그래서 대문자로 해도 되는데요. 자, 소문자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크기 순서, 자,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타입으로는 불린이 있었죠. 불린. 자, 불린. 자주 사용이 되진 않았지만, 자, 불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true 아니면은 false. 자, 둘 중에 하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이거랑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자, string. 당연한 얘기로 이런 거는 다릅니다. 자, true라는 글자가, 불리는 true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출력을 하게 되면은 true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기는 하지만, 예,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출력을 할 때 사용자한테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고, 실제 의미로는 자바에서는 true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니고요. true라는 의미 자체, 참이라는 의미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분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두 개의 값을 가지는 자, 그러한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형 중에 스트링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본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타입인데 자바의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스트링은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자, 스트링은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자바에서 이게 기본 타입이라는 거는 이건 약간 구조적인 거라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 자, 일단은 그냥 예, 기본 타입은 아니다라고만 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링하고 약간 좀 비슷한 존재가 하나 있죠. 문자 타입이라고 캐릭터 타입이 있습니다. 캐릭터. 자, 근데 캐릭터 타입은 특징이 있었어요. 데이터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죠. 자, 데이터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요. 데이터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쌍따옴표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쌍따옴표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호따옴표로 저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자, 숫자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가능했어요. 자,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증가를 한다라는 건데 자, 문자가 증가를 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스트링 타입에는 자, 스트링 타입은 자, 기본 타입은 아니라고 그랬죠. 스트링 타입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류 나겠죠. 자, 스트링 타입은 당연하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롱 타입의 맨 끝에 L, 그 다음에 플로웃의 맨 끝에 F 붙는 게 중요하고 불린 타입은 예,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 타입은 호따옴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단 한 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 타입이고요. 자, 그리고 스트링은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안에서 내용 중에 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수. 자, 상수라는 개념은 어느 변수에나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수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게 선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는요. 어떠한 변수든지 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변수 이 타입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변수 타입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변수 타입이잖아요. 캐릭터, 불린, 플로트, 인티저는 변수 타입인 거고 스트링이라든지 자, 이거와 파이널 선언이랑은 다릅니다. 자, 어쨌든 파이널은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자,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재정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자, 상수는 재정의 불가. 그래서 위에 롱을 자, 만약에 자, b라는 변수를 상수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재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b equal false. 자,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배열은 우리 많이 했죠. 자, 배열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요 중요한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이 내용은 5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5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이나 if문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이 계속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포문과 if문, 화일문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해지게 돼요. 결국에 계속 사용이 됩니다. 자바 JSP 할 때 또 자바2 할 때 또는 자바스크립트 할 때 포문, if문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어 구조는 뭐 안 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수학 관련 메소드. 자, 수학 관련 메소드 우리 쓸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테스트 한번 하고 다른 예제들과 같이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요. 자, 앞으로는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특히 그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셀이라는 메소드와 플로우라는 메소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고요. 자, 그것만 여기서 좀 작성을 해보면은 자, 셀이라는 메소드는 자, 출력은 안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이 이렇죠. 메스점 자, 수학 관련 메소드들은 전부 다 메스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자, 메스.셀. 자, 셀이라는 메소드는 올림 메소드였었어요. 그래서 98점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99.0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자, 이거를 출력을 아직 안 했지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mass.flow 자, 플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 자, 98.3 동일한 값을 데이터 집어넣게 되면은요. 자, 이거는 98이라는 결과값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셀과 메소드는 결과값을 자, 더블 타입으로 실수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요. 자, 이것에 대한 결과를 실수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얻어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자, 뒤에 .0이라는 게 그 형식 때문에 그냥 붙어요. 자, 이 두 개가 중요해서 두 개만 지금 다시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문자열 관련 메소드는요. 자,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리플레스라든지 랭스라든지 트림이라든지 오히려 자바에서 보다 JSP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바에서 보다 JSP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메소드 객체 지향 그 생성자와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기다 테스트로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작성을 하면서 좀 잠시 같이 보면은 자 객체 지향의 4대 요소잖아요. 자 지금 이러고 저러고 여기 설명을 하면서 메인 메소드에다가 뭔가 이렇게 작성을 쭉 해놨는데요. 자 여기 있는 변수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자, 롱 타입으로 뭘 만들고 파이널로도 뭐 이렇게 상수 표현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념상으로는 지역 변수죠. 개념상으로 얘네들은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모두 다 지역 변수. 즉 메소드 안에 선언된 메인 메소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요. 모두 다 지역 변수예요. 변수는 모두 다 지역 변수라고 하죠. 자, 모두 다 지역 변수고요. 자, 그럼 지역 변수 아닌 것들은 어디에 있냐? 자, 메소드 바깥에 있죠. 메소드 안에 있는 거 말고 메소드 바깥에 있습니다. 자, 바깥에 있죠. 자, 우리가 뭐 학교 점수나 이런 거 가지고 자,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자, 지금 뭐 정리하는 거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점수 가지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점수 제로 인티저 KO와
자, 지금 메소드 바깥에 변수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자, 메소드 바깥에 변수를 생성을 하는 거는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 그러한 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메소드 바깥에서는요, 다른 클래스에서는 메소드 안에 있는 변수를 인지하지 못해요. 혹시 테스트 해보셨나요? 나중에 전에? 자, 이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서는 메인 메소드든 어떤 메소드든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객체를 만들든 뭐든 간에. 자, 메소드 바깥에 있는 것만 인지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써봤습니다. 썼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자, 이런 게 붙을 수 있었죠. 자, private. 또 private. 자, 이런 게 붙을 수 있었습니다. private integer,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rivate public이라고 해볼게요. public static. 자, static. 자, 메시지. 자,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스쿨, 네, 스쿨 네임. 스쿨이라고 할게요. 네. 스트링. 스쿨이라고 할까? 만약에 동신초등학교다. 그러면 동신초등학교. 자, 보면은, 자, 우리 그 클래스 바로 아래에, 자, 메인 메소드 위에, 즉, 메소드와 상관없이, 메소드 이외의 지역에 선언하는 그러한 변수들. 자, 얘네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멤버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다 멤버 변수들이에요. 자, 모두 다 멤버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신초등학교 값을 가진 변수도 멤버 변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변수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인스턴스 변수. 자, 또는 객체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객체 변수. 같은 말. 자, 그리고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공유해서 쓰는 개념으로 이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변수라고 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클래스 변수라고 하죠. 자, 또는 자,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역 변수는 자바의 용어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의미 자체가 어떠한 메소드나 어떠한 지역에서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그 메소드 안에 있는 변수들은 지역 변수, 그리고 메소드 바깥에 있는 변수들은 자, 멤버 변수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 멤버 변수들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고 스태틱이 없으면은 인스턴스 변수, 스태틱이 있으면은 클래스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에 관련해서는 프라이빗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였죠?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캡슐화였었죠. 캡슐화. 자, 캡슐화. 자, 캡슐화는 자, 퍼블릭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텍트 자, 그리고 생략 그리고 가장 폐쇄적인 자, 접근 지정자죠. 캡슐화는 자, 프라이빗. 자, 그래서 캡슐화는 곧 접근 지정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접근 지정자는 지금 나열된 것들이에요. 얘네들을 접근 지정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곧 자, 캡슐화라고 자바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처리된 것들은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못해요. 다른 객체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getset이라는 걸 했습니다. getset을 했어요. 그래서 자, public public 자, integer public void 자, set eng 가로 열고 integer eng 자, 이렇게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자, 메소드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this.eng equal eng 자, 전에 요거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요. 자, 지금 이 메소드 안에 있는 변수에 대한 이름이 있죠.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라고 하죠. 자,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되고, 그쵸? 멤버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자, 메소드 안에 있는 변수, 매개 변수. 자, 그리고 this는 뭐예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5분만 더 할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게요. 자, 이게 thi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자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클래스, 자, 그래서 영어 점수 여기 eng는 바로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eng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eng는 저희 전에도 설명했죠? 자, 오른쪽에 있는 eng는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입니다.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면 this라는 걸 붙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자, 앞에 this라는 거를 인스턴스 변수에게는 this라는 걸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구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set 메소드도 만들었고, 자, set 메소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get 메소드도 만들었죠. public 자, public 자, integer get eng get eng는 뭐냐면은 자, eng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자, 사용자에게 건네주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return eng 자, 그래서 return eng 자, get eng라는 메소드를 누군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 안에 있는 내용을 던지게 됩니다. 즉 영어 점수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쪽에다 세팅을 한다라는 얘기죠. 사용하는 측에다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메소드가 나왔어요. 자, 메소드 일반 메소드죠. 이거 일반 메소드. 일반 메소드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일반 메소드는 자, 보이드가 있느냐 또는 보이드가 없느냐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메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드가 있느냐 또는 보이드가 없느냐로 나누어져요. 자, 물론 이제 보이드가 없는 경우에는 인티저냐 그렇지 않으면 스트링이냐 뭐 이렇게 또 나누어지기는 하겠죠. 나눠지긴 하겠지만 크게 봐서 인티저랑 보이드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 자, 보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리턴이 없습니다. 리턴하려는 목적으로 이 메소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기능으로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보이드는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보이드가 없죠. 보이드가 그러면은 없는 자리에는 리턴하려고 하는 그 값에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리턴 타입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드가 없으면 뭔가를 리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뭔가를 리턴할 거냐 리턴하는 타입을 적어라 라는 얘기예요. 리턴하는 타입을 적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는 두 가지라는 거였죠. 자, 리턴 타입으로는 지금 인티저가 와 있지만 인티저 말고도 그냥 모든 변수 타입이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링, 자, 문자열을 던질 수도 있고 또 배열도 던질 수도 있어요. 배열. 자, 배열도 세팅이 가능해요. 배열도 올 수가 있고 맵도 던질 수가 있고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용자 측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학습을 한번 하시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보이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지고 크게 그리고 보이드가 없는 경우에는 던지려고 하는 타입에 따라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던지려고 하는 결과를 주려고 하는 그 내용에 따라 타입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쵸?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 일반 메소드죠? 일반 메소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뭐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뭔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test5 t equal new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건 new 키워드 바로 뒤에 있는 거는 그 생성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도 테스트를 했는데 자, 여기다 생성자를 만들게요. 자, public 그다음에 생성자 이름. 자, 생성자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자,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다. 그리고 모양새가 메소드처럼 생겼다. 하지만 메소드는 아니에요. 자, 메소드는 아니고 메소드의 하나의 종류를 쓰면 있겠다.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메소드는 아니고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맨 앞에 대문자입니다. 자, 맨 앞에 대문자고요. 그쵸? 맨 앞에 대문자예요. 클래스 이름이 맨 앞에 대문자듯이 생성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가 실행이 될 때 자동 실행되는 요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뭔가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자, 뭔가라도 뭐 가볍건 무겁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자, 이렇게 메소드 뭐죠?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생성자였고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클래스. 자, 클래스 뭐라고 그럴까? 테스트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자, 스트링. 자, 네임. 자, 이퀄 홍길동. 스트링. 에이즈 이퀄 인티저라고 할게요. 인티저. 에이즈 이퀄 25. 자, 이렇게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죠. 다른 클래스 상속할 수 있었죠. 자, 상속 정확하게는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테스트 5에서 테스트 6번에 있는 내용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특별한 키워드가 필요했죠. 자, 뭐가 필요했냐면 extend라는 거였어요.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자, 상속받는 클래스를 오른쪽에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클래스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extend라는 키워드는 상속과 관련이 있는 클래스였어요. 자, 그럼 일단 하나만 더 적어 볼게요. 자, 뭐냐면은 abstract. abstract 클래스 테스트 7. 자, abstract라는 클래스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뭐였어요? 추상 클래스였었죠?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고요. 추상 클래스의 용도는 뭐였다? 추상 클래스는 명세 처리하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명세 처리. 메소드예요. 메소드. 메소드의 명세 처리가 목적입니다. 자, 메소드의 명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추상 클래스의 주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명세 처리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구현해야 될 중요한 어떠한 그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자, 이름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요. 자, 추상 클래스에서는 자, 이거를 명세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거를 불러다 쓰는 곳에서는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여기다 다 써볼게요. 클래스 테스트 8번. 만약에 테스트 8번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extends 테스트 7. 만약에 테스트 7을 즉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처리하는 클래스로 사용이 되는 곳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클래스는 강제 의무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무슨 의무가 생기냐면은 자, 추상 클래스에서 선언한 추상 메소드를 즉 명세 처리가 된 메소드는 반드시 상속받는 존재에서는 구현을 해야지만이 돼요. 자, 구체화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메소드 내용이 무엇이 됐든 지간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받아서 재정의를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들 abstract라는 키워드는 쓰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 뭐 내용물은 뭘 쓰더라도 아무거나 넣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상위에 있는 클래스를 즉 상속관계에 있는 상속관계의 클래스의 안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기법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오버라이딩. 이걸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재정의하는 이러한 기법을 즉 뭐냐면은 똑같은 메소드 이름을 원래 만들 수 없죠. 원래 만들 수 없는데 자, 부모 클래스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속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예요.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하는 기법. 자, 이거를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다형성의 하나의 요소였어요. 다형성의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void 가로 열고 인티저 A, 인티저 B. 만약에 이러한 메소드가 자, 테스트 8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메소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메소드 이름이 지금 중복되는데 자, 매개 변수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내용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형식이 중요한 거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에 있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예, 구별을 하여 만들어지는 기법. 자, 이것도 다형성이죠. 다형성이고 이거는 오버로딩이에요. 자, 이렇게 다형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상속이랑 관련이 있고요. 자, 오버로딩은 상속이랑 상관없고 매개 변수와 관련이 있어요. 자, 매개 변수의 차이를 두고 그 메소드들을 구별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뭐 배웠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자, 대충 캡슐화 또는 상속 또 추상화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짧게나마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개념적인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조금 쉽게 좀 작성을 해봤고요. 자, 다형성이고 자, 객체지향의 4대 요소가 뭐였어요? 추상화, 다형성, 또 상속. 이 안에 다 3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추상화, 상속, 다형성, 그리고 또 하나 캡슐화. 자, 그리고 캡슐화는 private, public 얘네들을 캡슐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죠? 접근 지정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객체지향의 4대 요소. 자, 그리고 get 메소드, set 메소드. 자, 일반 메소드잖아요. 자,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지 마시고요. 내용은 내용이고 어쨌든 일반 메소드 만드는 방법, 보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 자, 그리고 생성자. 자,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 같이 생긴 모습을 가진 그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모두 다 지역 변수고요. 자, 그리고 메소드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멤버 변수도 스태틱 키워드가 없으면은 인스턴스 변수, 스태틱 키워드가 있으면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매개 변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설치 정도만 해서, 물론 이제 다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어서 다음 주에도 설치를 좀 보기는 하긴 할 건데, 자, 어쨌든 예, 설치하는 정도만, 그리고 개념 파악하는 정도로만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